선사님께 중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날 한 주 잘 지냈지요? 네. 네. 지난주에 또 물놀이 또 신나했으니까 이번 또 따뜻하게 실내에서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간 각자 자기 수행의 변화 과정, 특별히 나는 이 이야기를 좀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행 중에 일어나는 과정을 질문하고 싶다. 또 없지요? 있어요. 저는 병원도반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인천 방사고 사무실 쪽에 이렇게 구성옥에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길을 이렇게 밖으로 꾸물 때에 네. 손바닥에 노공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기운이 도는 걸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좀 그런 형태로 그런 모양으로 나가는 방사가 되는 게 맞는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바닥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느낌은 노궁에서 기운이 혈관 따라서 기운이 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혈순환이거든요. 젊을 때는 혈액순환인데 지금은 이제 기가 먼저 돌아가야 이제 혈이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가 먼저 노궁에서 활성화되어서 미세 혈관을 따라서 기가 흐르니까 그 혈관이 따라가니까 그 느낌 드는 거예요. 혈액이 따라가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수행하다 보면 대주체라든지 전신 발경이나 전신 기맥이 소통하게 되면 온몸이 찌릿찌릿해요. 혈관, 미세 혈관까지 피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몸에서 느끼는 모든 과정은 혈이 지나가니까 느끼는 감각이 예민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혈이 가야 거기 있는 모든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런 현상이 사라질 때는 이제 기만 순환이 쫙 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완전히 되고 난 때는 그런 현상이 점점 없어진다. 그리고 기는 이제 방사를 어떻게 하냐? 기가 우리가 물줄기처럼 그렇게 날아가냐? 그렇지 않으면 전자 파동처럼 음파처럼 그렇게 날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는 사실 시 공간에 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하나의 상대를 두고 대상을 두고 내가 언념을 집중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약되어서 그쪽으로 전달되는 과정, 그 전달되기 때문에 기가 줄을 선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공간에 기가 꽉 차 있지만 흩어져 있는 기를 한 곳에 집중할 때 태양광이 지구 전체에 내리쬐는데 똑같이 내리쬐는데 거기에다가 돋보기를 딱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기가 사방에 꽉 있지만 이것을 활용할 때는 돋보기처럼 딱 언념을 두고 의식을 두고 목표를 두게 되면 그쪽으로 딱 집중되는 현상, 돋보기 현상이다. 그 기는 장풍처럼 그다음 선풍기처럼 여건처럼 그렇게 팍 날아가고 이렇지 않아요. 기는 하나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에너지체인데 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집중력 그리고 염력 그리고 언영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서 한 곳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깔때기 형상, 돋보기 형상이 된다. 그래서 전달이 된다. 언념이. 그게 사람의 집중도에 따라서 또 깔때기의 용량에 따라서 틀리다. 그렇게 인지하면 됩니다. 기를 장풍을 보내고 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다 하는 그런 심의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기는 첫째는 내 몸에 오장에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우리가 가장 많이 태아되고 혈관이 복잡한 곳이 뇌거든요. 머리거든요. 이 머리에 미세 혈관까지 혈관이 다 소통되어야 그때서 비로소 뇌가 편안해지니까 의식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허리가 안 아파서 머리가 안 아파서가 아니고 결국 뇌에 충분한 혈액 양이 공급되고 충분한 에너지가 돌아야 뇌의 모든 기능들이 편안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하거나 명상하거나 하면 편안해졌다 하는 상태는 뇌가 안정이 되었고 뇌의 미세 혈관까지 영양과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었다라고 인지해야 돼요. 계속 이 수행하면서 수행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생물학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몸이 반듯해져야 몸이 불편하지 않고 생각이 안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더 공부를 하게 되면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역시 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뇌의 신호가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궁금했던 점들이 쉽게 또 한번 보았던 책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각자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지금 정보를 수신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걸 인지해야 돼요. 내가 알았다라고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뇌에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집중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했던 말도 금방 잊어버려. 집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유지 스님 또 서랑색 언제 어디가 오실라나 언제 문 열라나 이 생각하는 순간 말이 지나가면 기억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집중. 그 집중하는 것도 역시 뇌의 해마의 모든 활성화됐을 때 집중이 잘 돼요. 근데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혀 있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집중한다고 하지만 지금 하는 말도 정보가 저장이 안 되고 지나가 그냥. 왜? 지금 눈빛은 나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항상 이 머리가 뇌가 뭔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라. 누가? 내가. 나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오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그리고 알았다, 보았다, 저장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시 한번 더 집에서 복기를 해야 돼요. 복귀하자면 오래된 걸 그냥 저장하고 있는 거라. 내일 8시에 모이라 하는데 사실 6시인데 자기 8시에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8시에 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먼저 안 왔니? 늦게 왔니? 왜 안 왔니? 나중에 또 왜 먼저 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오류인데도. 그래 항상 이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습관. 그리고 육체가 건강해야 정보가 제대로 수신된다. 거기에 지식과 지혜와 공력이 필요하다. 그래 내 생각은 또 명료해진다. 어차피 손바닥에서 왜 노궁에서 방사공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느냐에 대한 의문을 이제 순식간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경험과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기가 나가는 건가 이게 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궁금한 것은 질문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답과 어느 정도 몇 프로 맞는가.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이게 지금 답인데 과학이 더 발달하고 뇌의학이 더 발달하고 모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지금 했는 말이 또 틀려져요. 지금 했는 말은 지금 현재에 맞는 말이지만 더 뇌를 활성화시키고 어릴 때부터 뇌를 굉장히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건강상 의료상 그런 식품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백과사전에 있던 웬만한 정보는 그냥 뇌가 다 인지해버려요. 그냥 지금은 수행을 통해서 육체 건강 머리를 혈액순환 맑게 혈액순환 잘 되게 함으로써 머리가 맑아짐으로써 비로소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도 우리 은광쌤 질문 덕택에 또 들었지요. 네, 그럼 그 보답을 해야지 질문도 해야지 그럼 또. 사부님 그때 해공 도반님이 각 이제 개인마다 조금 길을 방사해주고 우리가 그 길을 받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가니까 이 기가 막 이것이 막 찌르찌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사부님한테서 나는 그 길을 못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부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길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사부님한테 우리가 다 개인적인 이런 길을 왜 못 받았지 하고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사부님은 이걸 주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스스로 알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이걸 잘 인지를 못해서 지금 이 상태에 있고 급하게 이런 기운을 받고 내가 또 이것도 감사해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사부님이 우리에게 한번 이 방사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하고 부끄럽지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회공생이 왜 오는지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본인의 길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사모님 우리 무음봉도 있지 않습니까? 선무경할 때 이게 이제 손을 높이고 호흡 조절하고 형을 맞춰서 해라고 했어요.
그 제가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해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운기가 가장 잘 되는 포지션 이게 무엇인가 해가 뭐 이제 요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되고 다 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어깨를 쭉 앞으로 쭉 펴고 손가락을 딱 벌린 상태에서 의식을 손가락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힘을 주면서 호흡을 천부경을 갖다 무음으로 봉골 하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이거를 한 30분 정도 하니까 그 전에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뻗쳐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부님 우리 그 일천방사공 또 전에 수업을 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나서 나름대로 집에서도 또 이렇게 일천방사공도 해보야 되는데 좀 전에 이제 사부님 전에 이게 하면 효율이 제가 나간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제 이제 생각이겠지만 사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기 따라 혈이 돈다 하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는 혈기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이래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이게 방사대인갑다. 그 3년 전에 사부님 빗장을 시하고 나서 공원에서 일천방사공을 했을 때 동호에서 바람이 갑자기 확 부어져 나왔거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 그 극락전 앞에서 기침물 쳤을 때도 분명히 허공에서 기침물 쳤는데 마주오는 기운이 내 손을 제가 한 바퀴 돌리거든요. 그것도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렇게 부합돼 가지고 나름대로 또 상승의 생각 의식을 또 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주간 이제 요 행공을 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운동하는데 강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반들한테 이게 할 때 가급적 손을 쭉 피가 자세를 크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핸드로 또 가르쳐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이제 각자가 어느 만큼 이제 친숙하게 하는 데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볼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이 느낌이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또 호기심이 발현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도설선생님이 궁금해하는 도설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한 수행하시는 분들은 기운이 성성 그리고 나날이 죽순처럼 이렇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운공을 해보거나 그때 체득, 체기를 해보면 그 매 순간마다 느낌이 틀려요. 어제 했던 기운이 이번 주는 또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도반들끼리 이렇게 기를 방사해가지고 느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한테 기를 주고 기를 북돋아줘 기를 열어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저는 그냥 등대거든요. 저는 항상 방향만 제시해요. 그 등대의 방향을 보고 노를 적고 안 적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개인 주치의를 만났을 경우는 그 개인 주치의는 본인의 모든 심리까지 다 파악해가면서 맥박과 혈압 재가면서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생이 모든 학생들한테 교과서에 정해진 대로 공부할 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인 교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냥 등대처럼 비추고 있을 뿐이지 뭐 여러분한테 뭐 길을 보내고 뭐 이런 꿈을 꾸면 안 돼. 저는 그냥 이 제가 수행했던 방법을 더 업데이트 시켜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단축하고 더 극상승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으로 수행해서 결과치를 이루게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제가 했던 수행 방법이 100% 옳다는 것도 아니고 또 저의 지난 환경과 여러분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표준을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길을 전신의 기명을 소통하고 거기에 우리가 언연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수행자와 수행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수행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제가 겪었던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수많은 후학들을 앞에 앉아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고 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탈하거나 나고하거나 개인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것을 방지하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도 저는 절대로 변치 않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바뀌었어요. 올해만 해도 25년도만 해도 이 영상 속에서 사라진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상 돌려보면 올해 신년에 인사하고 그때 있던 얼굴들이 다 바뀌어요, 얼굴이. 그러나 바뀌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기를 권하고 또 공부하는 방법을 전달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길을 직접 방사하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직접 가장 활성화되는 빗장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제비 새끼 입에 엄마가 계속 먹이를 날려주게 되면 덩치 이따만 해도 안 날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주고는 다 끊어요. 이슬 시켜버려요. 밥도 안 줘요. 그냥 전부터 줄 딱 앉아있어요. 계속 밥을 안 줘요. 그러면 새끼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와요. 다 나와가 먹이를 활동해요. 그것처럼 수행자는 바라는 것보다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야 자기 돼요. 제가 아무리 길을 방사해봤자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 아 그랬구나 느꼈구나 시간 지나면 다시 해맑은 얼굴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날 얼굴 돌아가기 때문에 수행은 자기가 뼈를 깎고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그리고 칼끝을 눈앞에 씌워놓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워낙 이게 주변 세상에는 요법과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몇 달, 여기 몇 년, 여기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분만이라도 자리 찾아 이동하지 말고 이 산 저 산 헤매지 말고 이 책 저 책 뒤지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숨결만 잡으면 된다. 그 숨결 잡는 방법이 덜숨 날숨 방법이 온공명과 그리고 천지구관과 대주천 있고 천복에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파동과 공명을 실어서 행공을 넣어서 어떻게 기맥을 소통시키고 어떻게 전신 기맥을 풀고 허리를 풀고 목을 풀고 노궁을 풀고 그래서 기가 활성화될 때 비로소 좌우 대뇌가 활성화되고 그때 성과선이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성과액이 나옴으로써 몸의 생체 에너지가 극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때 호흡을 잡고 있으면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스스로 향기를 맡듯이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홍어를 뿌리거나 취두부를 뿌리면 바로 여러분 코를 붙잡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가 꽉 찼다 해도 여러분들 잘 믿지 않는데 향기도 기고 그 다음에 기운도 긴데 취두부 향기는 여기 던지면 다 뛰쳐나가지만 기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계속 기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를 찾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기로 운용되고 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욕심과 또 더 많은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을 이제 현실로 직시시키고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고 기는 모으는 것이 아니고 기는 운용하는 것이다. 공간이 꽉 찼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어요. 기를 모은다는 자체는 수많은 단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기는 모을 수가 없어요. 모은다 하는 것은 흩어지지 않아야 되고 모은다 하는 것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게 모은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벽돌을 10개 가져와가 안방에다 딱 침상위에다 10개 모아놓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10개가. 그러면 식구들이 왜 침상위에 벽돌을 100개나 10개나 갖다 놨냐고 늘 이야기하겠죠. 버리기 전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예요. 근데 기는 모은다 하면 있어야 되는데 안 있어. 기는 소통이고 순환이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어요. 모을 수가 없다 하면 반박할 수 있지만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모은다 하면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그것이 형체로서 보여야 되는데
그냥 모았다 하면 의식일 뿐이지 에너지가 단전에 축이 되었다고 의식할 뿐이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흩어진다. 계속 변한다. 그럼 모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즉, 소통은 언제든 내가 의식만 가지고 호흡과 기맥을 운영하게 되면 바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모은다 하는 것은 흩어짐에 대한 염려가 계속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금고에 금괴를 한 100개 정도 넣어놓으면 맨날 금고 문 잘 잠기는가, 현금문 잘 잠기는가, CCTV 잘 돌아가는가, 캡스는 오는가 안 오는가 늘 점검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모으게 되면 그만큼 많은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통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소통하게 되면 통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다. 그것처럼 길을 모으려고 애쓰지 말고 길을 특이하게 귀하게 신비주의로 포장하면 안 돼요. 길은 우리 지구본 속에 지구촌 속에 꽉 찬 거예요. 그냥 빈틈만 없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걸 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그럼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음식이 있어도 이 음식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병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듯이 술이든 약이든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그것처럼 이 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생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첫째는 기가 활성화되어야 생체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뇌가 안심하고 뇌가 편안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거듭 함으로써 밝음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나중에 깨침이 온다. 개안이 된다. 거기서 길을 운영함으로써 송가층과 기경팔목과 대맥과 소맥이 다 활성화됨으로써 자유로워진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유롭다 해서 그게 자유롭다 생각하는데 마음은 진짜 자유로운데 손톱이 안에 빠져가 붕대 감아나면 오로지 그 마음은 손톱 빠진 데 가 있어요. 그냥 발가락 하나 꺾어가지고 기부세 하나 하면 그거 가 있어. 그 육체가 일단 편안해야 마음이 자리가 앉아. 그 위에 그 마음 자리 위에 무엇이 앉습니까? 예? 기운. 어허, 또 답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네. 그 마음 위에 또 뭐가 앉습니까? 예? 저 봐라. 또 저 봐라. 책에 다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도 뭐가? 행동. 뭐가? 이게 큰일 났다. 뭐가? 뭐 답할 수 있는 사람? 또 엉뚱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우리가 육체, 기체, 영체 그 말 딱 하잖아요. 그래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하니. 그래 마음이 다 안정돼야 그 위에 영체가 안정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몸이 있어야 영성이 있지. 몸이 있어야 기가 있고 기가 있어야 영성이 있다고. 너 기보이잖아. 그거 3대 원칙. 우리 신불기금의 3대 원칙. 육체, 기체, 영체 딱 정해놨는데 그냥 포맷이라. 맨날 포맷을 처럼 혓바닥 이만큼에 묶고 밝은 미소로 달려오는 한 주. 기분이 안 되는데 맨날 엉뚱소리에 또 잔소리하게 만들고 또 나를 또 고약한 사고로 만들게 되고 답을 못하니까 그래 앉아서 많어. 해맑은 얼굴로 뭐 길을 보내주면 많어. 길을 방사하면 기본을 모르고 있으니까 왜 공부하는가 알아야 되지. 그걸 맨날 이야기했잖아. 영상 좀 제발 보세요. 영상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발 영상 좀 제대로 보세요. 맨날 앉아서 여기서 진짜 막말을 시부리면 뭐하냐고.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안 듣는데 제발 좀 말 안 하게. 그건 기본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이야기 던지 뭐 이 공부의 가장 핵심이 영성이잖아요. 영적 성화, 영적 상승이고 영적 성격이지. 뭐 길을 뭐 방사 그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위해서 가는 거지. 기 방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공부합니까? 기 방사하게 또 뭐하게? 그러니까 영적 성화가 되고 영성 레벨에 올라가야 현재를 알고 그리고 어제를 알고 그리고 내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가 반듯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반듯해야 기가 잘 성성하고 기가 잘 성성해야 그 위에 안개처럼 미시하게 깔아앉는 영적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거기에 모든 사람의 인성, 품격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거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들뜨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럼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한결같은 사람. 그렇지. 그건 바로 1초만 나와야 돼. 그래야 한결같은 사람이 이 결이 탁 빤빤하고 편안한 한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투시를 하고 축지를 하고 다 필요 없잖아요. 스마트폰 있고 현미경 있고 망원경 있고 동영상으로 다 통화되고 KT 앉아있으면 잠 안 자고 일어나도 축제해가 설과 가요. 지금은 무엇이 중요하냐? 인성이 중요하고 인격이 중요하고 한결같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만 한결같으면 손해보지 않는가? 이 세상은 아주 불확실한데 그걸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한결같으면 세상 요동 치든 말든 나는 한결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 불만과 요동이 불안과 공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호흡을 잡아야 그래야 숨결이 한결같아야 그 다음에 행동이 한결같아요. 자, 내가 오겠다, 가겠다, 앉겠다, 일어서겠다 하는 것이 한결같아야 돼요. 일어서야 되는 눈치 없이 미비직거리고 안 일어서면 수많은 사람, 저 빨리 안 가나, 저 꼰대 좀 빨리 안 가나, 그걸 눈치 못 채고 그냥 무직거리 있는 거예요. 가사 장상을 입고 우리 회사에 찾아온 분이 있죠. 갑자기 가사 장상을 입고 회사에 또 찾아온 거예요. 근무 시간에. 이유도 없이 그냥 왔으니까 일단 대접을 해야 되니까 앉아 있었어. 필요한 말을 들어줬어. 그런데 요점도 없는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가사 장상 입었지만 일어서야 될 때와 앉아야 될 때를 모르는 분이에요. 나는 가사 장상 입었다. 나는 법복을 입었다. 나는 또 무슨 옷을 입었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한테나 가서 앉아가 시간 뭉개적거리면 어마어마한 민폐입니다. 그것도 회사에 와가 그것처럼 앉을 자리 모르고 일어설 자리 모르면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수행자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민폐자라고 해야 돼. 민폐자.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어서야 될 때를 모르고 앉아야 될 때를 모르고 앉는다든지 일어설 때 모르고 뭉개적거린다. 그것을 깨치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치라고. 이 공부하는 목적이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 기본에 안 돼 있으면 아직까지 숨결을 못 잡은 거예요. 숨결을. 그 숨결을 잡아야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그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민폐나 민폐녀라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런 민폐를 듣고 일으키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이 육체예요. 육체. 그 이름에 그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이름에. 그리고 그 모양에 그 성별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나 이 영성과 인성은 육체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이 영적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성을 아무리 고고하게 갖추고 싶어도 육체가 요거도 먹고 핀잔 듣고 손가락질 당하면 나의 영적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많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수렵, 그렇죠? 사냥 그렇게 시작되어서 지금은 재배,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고 사육 하면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경쟁의 시대. 그 인간은 끝없이 인간들끼리 경쟁해요. 이 경쟁의 시대에 예전의 역사를 저렇게 보면 아주 시대에 남는 역사에 남는 잔혹한 사람들, 역사에 남는 인자한 사람들, 역사에 남는 발명가들, 역사에 남는 괴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역사에 남는 잔인한 사람들,
역사에 남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 왜 상대 즉 천군 백군을 나눠서 왜 천군을 잔혹하게 아주 끔찍하게 목숨을 앗는가에 대해서 우리 은광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둘러싼 주의, 그리고 뭐 명예, 권력 그런 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그렇게 이제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본인이 좀 약하다, 자기를 보호한다, 뭐 그런 뜻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모범적인 답안, 모범적인 답안인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 상대의 편을, 상대의 주장을 또 나와 완전히 반대되는 세력을 그렇게 하냐? 그것은 그 삭을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즉 나보다 더 능력있고 더 똑똑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사냥법을 통해서 그걸 획득하거나 포로를 잡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강한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영적 레벨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을 때는 레벨이 내보다 낮게 더 뛰어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를 볼 때는 아주 강한 적장일수록 지혜로운 왕일수록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멸살시키거든요. 그래야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주는 시간 동안 영적 레벨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 인간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제가 설명하는데 그런 말하지 않아도 옛날부터 저 인간이 다시는 더 위대한 사람을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그 무리를 없애는 거예요. 반대 세력을. 그게 바로 영성파괴예요. 영성파괴.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에 대한 고통, 육체가 항의같이 않으면 영적 레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걸 아무도 설명하지 않지만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상대를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뭐라고로 그 사람의 안티로 그 사람을 글로써 말로써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모님 그러면 그 속에는 옳고 그름도 없습니까? 벽에 옳고 그름이란 단어를 떠나서 즉 생존의 본능이지. 아까 은광쌤이 이야기했듯이 생존의 본능에서 가장 급소를 노려야 다시는 그 사람을 팔을 하나 절단시키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더욱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더욱더 많은 떼거리와 더욱더 강한 힘으로 다시 공격하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는 것이 즉 죽음으로써 멸하지만 죽고 난 후에도 다시는 이런 나와 강력한 나이벌이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사모님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맞는 답이고 또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을 끓는 마음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미 파괴가 되어버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돌아와도 그 레벨은 엄청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그 연을 맺지 않아야 되고 그 연이 됐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 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만 삐도 회복하는데 몇 주 걸리는데 팔 하나 부수면 몇 달 걸리죠. 목숨이 딱 잃어버리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복구하는데. 그것처럼 영적 레벨이 한번 파괴되면 그 복구하는 데는 재활치료, 몸을 여러 거듭 태어나면서 그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인연은 어마어마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 듣고 있지만 다시 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어마어마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몸으로 오기 어렵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의식을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있는 자체만 축복이고 그 축복 속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가진 것은 플러스 알파 축복이에요. 이게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 그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이 인생 이번 인생은 망했어 대충 살다가 술을 먹고 약이나 하고 아무것도 하다가 죽으면 그 다음 생에 아주 험악하고 멀리 돌아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인생은 망했어가 아니고 그 인생은 망해서 소리조차 할 수 없다. 시험 낙방, 사업 실패,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엄마가 나를 미워해. 우리 도반들이 나를 왕따시켜. 이 생은 망해서 포기 심각하다. 영적 레벨이 손상되면 다음에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의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마음을 내서 앉기가 안 온다 그냥. 제가 이야기한 안 온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가면 어린 애가 4살만 되면 아버지가 망치를 주잖아요. 망치 하나를 주잖아요. 새 망치를 주잖아요. 그럼 4살 때부터 그 망치를 가져가고 돌산에 가서 돌을 하려면 깨어요. 큰 돌을 작게, 작은 돌 더 작게, 더 작게. 그래서 주먹보다 더 작게 약 어느 정도의 밤톨만큼 깼으면 그때 이제 땅 부터리고 와가 그 자갈 다 싣고 와요. 그러면서 주는 돈은 400원, 500원 줘요. 우리나라 돈은 400원, 500원이면 그 나라에서는 보름 동안 밀가루 옥수수 사가서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4살 때, 5살 때부터 그 망치를 들고 계속 돌산에 돌을 깨요. 그냥 계속 밤이 오나 낮이 오나 계속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깨요. 오늘도 출근, 내일도 출근, 공휴일, 토요일도 없고 놀토도 없고 빨간 날도 없이 계속 깨어요. 온 가족들이 5, 6, 7명 앉아 계속 돌 깨요. 그럼 그거 가져가면 그것까지 이제 옷 입고 옥수수 죽 사먹고 상처나면 연고 바르고 그렇게 살아요. 자, 거기에 여러분 앞에 이 책 펴놓고 앉아서 자 호흡합시다. 오음 합시다. 그 기회가 오겠습니까? 오늘도 돌 안 깨면 옥수수 가루도 못 먹어요.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 그게 그 돌들이 전 세계로 골자재로 이렇게 팔고 수출하고 또 공사장에 서는데 그 돌 깨는 망치를 들 것인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펜을 들고 꼼꼼하게 잘 적어가 책에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그 돌 깨는 망치를 안 잡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불평불만 지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나 여러분들은 불평불만을 가진 이유가 반개도 없어. 반개도. 그냥 축복 속에 있는 황태자의 후손들이고 황족에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주어져 있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선택이고 그래서 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물고기 잡아 입에 속속 굽어 넣어주면 무슨 물고기 맛있지만 제가 없으면 그 물고기는 어디 잡으려고.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물고기 어디에 어떤 고기가 어떻게 서식한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수행자는 마땅히 상대의 영성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환경에 놓여졌을 때 한결같이 공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그 보호하는 방법, 상대가 나한테 악담을 하였다. 그 보호하는 방법 뭐라 했습니까? 무언봉독이나 이런 또 아는 척 하기는 뭐라 그랬는가요? 그렇지, 반사. 얘기 안 듣기야 거울처럼 반사. 그럼 내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호흡 어쩌고 그건 이제 기본 5번 답안이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냥 반사하면 끝이야. 그 반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반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반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공력이에요. 공력. 진짜 반사할 수 있는 마음. 지금도 조금만 자기한테 한마디 하면 삐져가지고 건봉 이통 티 나와가지고 네가 그랬지 두고 보자 내가 삐졌어. 그래서 돌아앉아가지고 짱구처럼 돌아앉아가 엉덩이를 반 까고 딱 돌아앉아 팔짱 딱 끼고
짱구 대가리가 딱 돌아앉아 있는 그런 나가 한 번씩은 되어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돼. 내가 짱구처럼 삐져가지고 엉덩이 반쯤 내리고 바지 반쯤 내리고 딱 돌아앉아 파장 끼고 머리 김내고 있는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돼. 내가 짱구가 졸라맨이 되나 안 되나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수행 잘하면. 그래서 항상 언행도 상대한테 조심해서 해야 되고 듣는 거는 공력으로 필요 없는 것은 반사. 그래야 내가 한결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애써 수행해온 것을 떨어뜨리거나 그걸 복구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됐지요? 네. 대답이 있었네. 하지 뭐 다음에 또 물어보면 이렇게 보면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제가 만약에 네. 이제 건강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노후에 한 75, 81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네.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막 짜증만 내고 좀 있으니까 또 치매도 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영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지 않겠나.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명을 이제 법적으로 하지 말자 이야기하잖아요. 연명을 산소호흡기만 꽂고 3년 동안 저희 모친도 산소호흡기만 꽂고 1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연명 치료하자 말자 하자 말자 나는 하자 했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산소호흡기 15,000원 없어서 결국 산소호흡기를 뗐어요. 우리 모친은. 그래서 15,000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젊을 때는. 그것처럼 지금 와서 연명을 하면 할수록 아까 전에 우리 운강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레벨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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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인만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자탈인멸이라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앉아서 모두 호흡을 멸한다. 그래서 자탈인멸이잖아요. 그 아까처럼 그런 걱정을 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본인이 스스로 호흡을 조절해서 멸할 수 있는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죠? 그걸 표본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계속 아파서 누워있으면 계속 레벨이 떨어져요. 그것이 그냥 사부님의 내피설인가. 제가 30년 동안 기치유를 했잖아요. 30년 동안 기치하면서 온갖 사람을 다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큰 종단의 종정이 이제 아파서 저한테 치료하고 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시봉하시는 분들이 우리 스님이 애기가 됐대. 애기가 그 쩌렁쩌렁하고 주장을 꽉 찍으면 막 찬물이 끼운 것처럼 쩌렁쩌렁하면 어깨 서리가 막 내리고 막 쩌렁쩌렁 했는데 한 몇 년간 아프니까 하루 종일 짜증 부리고 하루 종일 술대고 방에 가보면 그 수많은 분들이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하게 방문 열어보면 방 안에 온갖 식품과 약이 꽉 찼대요. 그래도 주는 거 계속 받는데요. 계속. 그래 한 번 먹고 던져보고 한 번 먹고 던져본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종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장자 하나 쩌렁쩌렁하게 썰이 퍼렇게 하던 분도 몇 년간 계속 아프면 그 위험과 레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보통을 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막 그거는 본인의 상상에 맡기고 그것처럼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얻은 명성과 인기는 육체의 고통 오게 되면 그것은 어린아이 수는 떨어져요. 딱 떨어져요. 제가 딱 11살로 떨어졌다고 저는 알았거든요. 11살로 떨어졌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 과정도 고통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제가 고통에서도 막 아유 좋아지려고 고통 참잖아요. 지금 정지하고 있지만 내가 공부를 위해서 무릎 아파 참아야지 하는데 레벨이 떨어지면 참을 수가 없어요. 못 참는 거예요. 막 비명이 지르 아프다 살살해라 아프다 안 온다 다음에 안 올 거다 살살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현장에서 그거를 늘 본 사람이에요. 이 공부를 떠나서 저는 그걸 본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면서 그룹의 회장, 정계인,
종교인, 선생, 어른, 할매, 애들, 청소년까지도 아프면 다 떨어져요. 그냥 완전 애가 돼버려. 그냥 다 떨어져. 그나마 그 중에서도 고통을 잘 참고 낫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 병이 길어질수록 모든 내공이라 하는 인내와 참을성과 배려심은 떨어져요. 자기 뺏기. 우선 뇌가 지배해버리니까 이 뇌는 어쩌든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물, 무통, 마취제를 계속 찾는 거예요. 알코올을 계속 찾게 되고. 그거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칼날을 세우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와 의식과 영성, 상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거듭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씨앗으로, 좋은 종자로 휴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옥수수를 수확하면 그 중에서 제일 튼실하고 좋은 거를 딱 처음 밑에 걸어가 휴면을 시켜요. 겨울 잠을 지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는 심으면 그 옥수수가 나오지 수박이 안 나와. 그래, 다음 생에 뭐 소로 태어나고 뭐 짐승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사람들이 기만하고 자기 단체를 위해서 현혹시키는 말이지.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와.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씨앗으로 휴면에 들어가야 된다.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야 다음에도 건강한 옥수수로, 맛있는 옥수수로, 병해충에 강한 비바람 넘어가지 않는 옥수수로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이석과 인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가진 종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공부회가 능력 하나 얻어가지고 뭐 어떻게 밥 좀 비려 먹나, 인기 좀 없나, 누구 좀 호통해보고 뭐 중생을 구제해보고 그런 소리 있으면 생각하면 지금부터 지우개로 삭삭삭 뽀드뽀 지우고 때탈로 밑대고 페인트시 삭삭삭 하고 다 지어야 돼요. 뭔 중생을 구하고 무슨 부귀복덕을 누리고 인기를 얻고 그런 생각하면 공부하면 안 돼. 제가 이야기하지만 공부회가 능력을 얻었다 해서 쓰면 안 돼. 그 능력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 능력 가지고 돈과 명예와 자기의 한풀이를 하는데 쓰게 되면 그때부터 영성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빚더미는 자기 머리 위에 꽉 쌓여요. 숙제와 빚은 자기 머리 위에 겹겹이 짱돌만한 게 구들장만한 거지 겹겹이 쌓여요. 절대로 그런 능력을 바라거나 그런 능력을 쓰려고 애쓰면 다음에 거듭 태어날 때는 처참하다. 그걸 다 벽돌 한 장 한 장, 구들장 한 장 한 장 다 들려려고 하면 목배에 뿌려져. 제 이야기가 비유법으로 들리지만 나중에 실감하기 전에 꼭 이걸 찔러봐야 아픈 걸 알고 꼭 모기한테 물려봐야 피 빨리는 아는 것이 그거는 2차원적 생각이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방역하고 미리 모기 물리지 말고 미리 욕심으로써 약간의 능력으로서 상대의 호두문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쫙 흔들어서 공포를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나의 위대함을 돋보여서 인기든 돈이든 취득하려 하는 순간부터 유유업수시다. 공술의 공수고 갈 때는 빈손을 가는데 뭐만 가져갑니까? 업수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영역은 영성에 부합돼서 영성에 결합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는 돈으로 밥 사주는 것은 돈이 없다. 돈 다 썼다. 사과 딱 반 하나 주고 먹고 없다 하지만 영성에 업수신 영성에 부여된 그런 업적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 영성에 결합해서 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있는 것은 나눔함으로써 끝이지만 그것들은 모든 에너지는 에너지로서 정보로서 전달돼서 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정보를 가져온 생명체이고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심장이 뛰면서부터 어제의 모든 정보를 마음의 폴더에서부터 육체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숙한다 하는데 그 성숙은 다운로드가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성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운로드 속에는 어제 일들이 그대로 인쇄, 영상, 스캔, 복사가 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지꾸면 거기다 다시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덧붙이고 거기다 더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것을 오늘 잘 알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고 내려놓을 것이고 순할 것은 순하고 오늘은 제대로 정신 차려서 지혜와 공력과 새로운 거듭남을 준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폴더가 작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뭐 전지전능하신 누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제발 그런 소리 좀 귀담지 마세요. 어째서 전지전능한 분이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게 사해집니까 그게? 그게 사해집니까? 사해집니다. 사해져? 사해집니다. 자, 너희 그동안 모든 죄를 다 없애주느라. 그럼 자기가 그냥 얘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라고 교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본인이 사기당할 건 사기당하고 아들이 말 안 듣는 거 말 안 들어 신랑이 애미기는 그대로 애미고 있어. 그 사회에서는 좋은 신랑, 좋은 아들,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다 돼 있어야지. 돼 있어요? 그대로 현실이잖아요. 말뿐이잖아. 너무 그래 막 시시비비 따지지 않아야 안 됩니까? 그런 것 같아서 사람은 하고. 그런 값다가 아니고 원리에서 벗어나는 상상을 하면서 망상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을 지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값도 하지만 당사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뭐 주말에 내가 참여하고 108배하고 용서 빌면 없어지겠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유 없으시는 그냥 남아있는데 자기는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시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면 없어졌다. 이게 상술이라는 거예요. 상술 그 뒤에 그 꿀단지 누가 가져가냐? 그 꿀단지는 꿀단지 퍼가 모든 사람은 한입 다 줍니까? 꿀단지 갖다 놓으면 자기만 떡지어 먹잖아. 자기 단체만, 자기 식구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도탈 떠났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렇게 망상된 상상 속에 나는 괜찮아. 나는 선택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 위에 구들장이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피할 수 없다. 자,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 그러고 싶어요? 아니, 저는 그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저 사람이 교화를 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겠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안 그러면 그렇게 철떡같이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 죄를 그렇게 겹겹이 지어놓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갈 때는 이제 어느 날 깨우치겠죠. 이거는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줬구나. 나 이제 하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잘 살려면 이렇게 이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웃도 조사펴주고 뭐 윤수도 사랑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려고 교인들이 저렇게 그 자기 헌금 10분의 1을 자기 그 재산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면서 했을 때는 그걸로 의해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참 미워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저 정신 빠진 이랬는데 이제는 나중에 그래 되겠다 야 그 정도 하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우리 도수 선생님 말대로 꼭 되길 제가 희망합니다. 네, 저는 희망하고 저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교인은 아닙니다. 왜 안 다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난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나중에는 그 길로 가겠지 저 사람들. 그래서 항상 정견하라. 무리 속에서 문화 속에 휩쓸려 있는 누구인가 저렇게 말하는 듣고 있는 난 누구인가 거기 나는 돈을 헌금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돈으로 말 한마디에 내가 거기에 미련을 삼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숨은 누가 쏘나 내가 쏜다. 공육은 누가 내가 살린다. 모든 오른손 행동, 왼손 행동 누가 하냐? 내가 한다. 그 결과는 누가? 내 이름이 책임져야 된다. 내 이름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그 육체가 받았던 모든 과오는 누가? 영성이 거기에 작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생 망해서 풀쩍 뛰어내려 몸을 풀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한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한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행의 목적 정확 알아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몸 관리, 꽃 산딸이 몸 다 관리해야 돼. 몸 관리해야 돼.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제발 좀. 그래서 육체 관리, 기 관리, 그리고 영성 관리 딱 정해져 있다. 육체, 기체, 영체. 이걸 놓치고 공부하면 안 된다.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 신불 기본이 기본. 그건 책이 딱 나와 있어요. 기본에 벗어난 답을 하면 안 돼.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숨결에 충실하고 숨결을 잡아야 그때부터 말의 뜻을 알아듣는다. 오답하지 않고. 그럼 항상 복귀하라. 집에 가서 복귀하라.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영상 보고 다시 복귀하라.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린다는 것은 의식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들을 때 똑같이 들리면 의식이 멈춰있고 들을 때마다 의식이 자꾸자꾸 변하고 다르게 들리면 의식이 상승하고 있다. 가능하면 돼요. 여러분들 더욱더 수승해서 저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저한테 다시 다른 질문, 다른 반문, 다른 의식을,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되지요? 네. 자,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규시 마칩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